호텔 연회장 안은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추억들이 스크린 위에서 반짝이며 지나가고 누군가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회색 코트를 걸친 그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한태석, 그리고 그를 따라 들어온 공기의 무게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누구야? 지원이 남편이라던데? 그 순간 스크린이 멈췄다. 흑백 사진이 섞인 슬라이드가 끝나며 누군가의 교복 차림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얼굴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바로 그 태석이었다. 한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웃던 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고 주최자인 이민정은 마이크를 든 채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의자를 밀며 뒤로 물러났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기억 저편에서 끈질기게 남아있던 냉소와 비웃음이 되살아났다. 태석은 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오늘 초대받은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가 봉투를 테이블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누군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사과문 초안, 사건 기록 요약, 그리고 법률적 검토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조용하던 음악이 꺼지고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농담이야? 그 옛날 일을 지금 왜? 태석은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 닿자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연회장 구석에서 늦게 도착한 남편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그날 밤 멈춰있던 과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회장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마다 내려진 하얀 봉투는 그 어떤 꽃장식보다 눈에 띄었다. 이민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회자를 향해 손짓했지만 사회자는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냥 농담이겠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태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 종이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 명단 기록 보완 신청서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린 시절의 잘못은 지나갔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추억으로 포장되는 건 누군가가 아직도 그 밤을 견디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꿈틀거렸다. 과거의 자신은 늘 도망쳤다. 웃는 척했고 잊은 척했고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덮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그 기억을 바로 세워야 했다. 한쪽 구석에서 최건우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이봐, 한태석 씨. 그땐 우리 다 어렸잖아요. 다 장난이었어. 태석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장난이었나요? 아이를 밀치고 신발을 숨기고 교실 문을 잠그던 게요. 건우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고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태석이 조용히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한마디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 한복판 모두가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불빛 아래 작은 봉투들이 하나둘 열리며 서류가 꺼내졌다. 그리고 그 안의 문장들이 이 밤의 공기를 갈랐다. 당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누군가는 손을 덜덜 떨며 서명을 했다. 누군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리고 지원은 그 모든 장면을 담담히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연회장 구석의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급히 나가며 문을 세게 닫자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짧게 울렸다. 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만하자, 지원아. 이민정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땐 다 철없었잖아. 다들 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지원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은 잊었겠지. 하지만 난 매일 그날의 냄새와 소리를 기억하며 살았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깃든 결의는 확실했다. 한쪽에서는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쪽에서는 불편한 웃음이 흘렀다. 이민정은 손가락을 꼬며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야 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석이 걸음을 옮겼다. 망신은 잘못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잘못을 숨길 때 생깁니다. 그의 시선이 이민정을 향하자 그녀는 눈을 피했다. 지원은 남편의 옆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과거를 묻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러 왔어요.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의 휴대폰 진동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원의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과문 한 장을 들고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증명이에요. 태석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그리고 오래된 슬픔의 끝이 담겨 있었다. 연회장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또 새로이 세워졌다.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달 전 지원은 도서관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익은 봉투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칸에는 고 30주년 동창회 준비위원회라는 글씨가 단정히 적혀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 활자는 깔끔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오래전의 웃음소리와 함께 분필 냄새, 복도 끝에서 울리던 장난기 섞인 목소리들이 되살아났다. 그때 그 아이들, 지금은 어떤 얼굴일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문을 닫듯 생각을 멈췄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채 한참을 바라봤다. 남편 태석이 물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가야겠어.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닌 나로서 서보고 싶어.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후 동창회 참석 여부에 참석이라고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상처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날 밤 지원은 침대맡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10대에 자신이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냥 웃으셨다. 나는 왜 항상 조용히 도망쳐야 했을까? 그녀는 오래도록 그 문장들을 바라보다가 일기장을 덮으며 속삭였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 목소리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 앉은 태석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학교 폭력 기록 보안 절차, 피해자 진술의 법적 유효성 같은 문서 제목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원은 조용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 이걸 나 때문에 조사한 거야? 태석은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감정으로 남지만 기록은 증거로 남아. 당신의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문서는 거짓말을 안 해. 우린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기록으로 서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지원은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태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내 지원 앞으로 밀었다. 여기에 학교 관련 기사, 졸업생 명단, 교사 기록, 학폭 자료들을 모아놨어. 지원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걸 언제? 몇 년 전부터 언젠가는 당신이 마주해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손끝으로 외장하드를 천천히 감싸쥐었다. 그 작은 금속 덩어리 안에는 그녀가 미뤄왔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다. 무섭진 않아? 태석이 물었다. 지원은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무서워. 하지만 더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아. 이젠 나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게. 태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눌러두었던 공포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서재 한 구석에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종이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안에는 고등학교 때 쓰던 노트, 교복 단추, 흑백 사진, 그리고 빛바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표지가 다른 그 일기장은 오래전에 자신이 남긴 유일한 증거였다. 조심스레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오늘도 교실 뒤에 앉았다. 친구들은 나를 안 본 척했고 선생님은 웃으셨다. 손끝이 떨렸다. 마치 그날의 공기와 냄새가 다시 스며드는 듯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기억의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태석의 책상 위에 일기장을 올려두었다. 이걸 당신이 말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태석은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럼 이건 숫자보다 강한 증거야.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그의 말에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노트와 일기를 한 장씩 스캔했다. 파일 이름은 날짜 순으로 정리됐고 폴더 이름은 기억의 기록. 모니터 위로 오래된 글씨들이 새 생명을 얻듯 차곡차곡 쌓여갔다. 태석은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야. 지원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복수란 단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서진 나를 되돌려 세우는 일이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다짐이 번졌다. 이제 오래된 노트 속 소녀가 다시 세상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창의 날짜가 다가오자 지원의 심장은 매일 조금씩 불안하게 뛰었다. 행사 하루 전날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무엇을 입든 과거의 그림자가 어깨에 얹혀 있었다. 이 옷 괜찮아? 조심스레 묻자 태석은 미소를 지었다. 너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괜찮아.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는 날이니까. 행사장에 들어서자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엔 미묘한 선이 있었다. 와, 오랜만이다. 여전히 조용하네. 그 말에 지원은 웃었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이민정이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다. 지원아, 남편은 언제 와? 조금 늦을 거야. 그 대답에 민정은 짧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의 웃음이 터지고 분필이 던져지던 소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비아냥의 음성들, 그날의 복도와 오늘의 연회장이 겹쳐 보였다. 숨이 막혀왔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다. 곧 태석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잔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나 대신 누군가가 내 목소리가 되어줄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소리가 홀 안으로 들어왔다. 태석이 도착한 순간 공기의 결이 바뀌었다. 연회장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을 무렵 와인잔들이 부딪히며 웃음소리가 커졌다. 우리 그때 진짜 재밌었지? 선생님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지원이 그때 맨날 혼자 있었잖아. 책만 읽고 말이야. 누군가 장난스럽게 내뱉은 말에 몇 명이 따라 웃었다. 지원은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졌다. 이민정이 그녀를 보며 웃었다. 이제 그런 거 다 잊었지? 세월이 약이잖아. 지원은 잔을 내려놓았다.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덮고 있었을 뿐이야. 순간 그 테이블의 공기가 멈췄다. 아휴, 또 진지하게 그런다. 옛날에 다들 그랬지 뭐. 건우가 말을 덧붙였고 몇 명이 피식 웃었다. 지원의 시선이 천천히 건우를 향했다. 다들 그랬다는 말로 당신들 자신을 편하게 만들지 마. 누군가의 고통이 다들 그랬던 일로 끝날 순 없어.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확실히 들렸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휘저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하자. 그 목소리는 담임이었던 박용철의 것이었다. 지원은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하자.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었어요. 말이 끝나자 박용철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연회장 안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였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태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태석이 연회장 문을 닫는 순간 공간 안의 온도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등을 붙였고 누군가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지원의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다. 이야기 좀 할까요? 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누군가의 기억이 장난으로 불리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이 얼굴을 찡그렸다. 이민정이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옛날 얘기 중 하나일 뿐인데요. 태석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적힌 이름 김지원. 그는 천천히 펼쳐 보였다. 이건 제 아내가 고등학생 시절 쓴 일기입니다. 당신들이 잊었다고 말하는 그날들의 기록이죠. 건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걸 지금 왜 들고 나와요? 여긴 모임이지 재판이 아니라고. 태석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재판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다만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지원은 그 자리에 앉아 남편의 등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교실 구석에서 삼켰던 울음을 떠올렸다. 그때와는 달리 이번엔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태석이 노트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다. 오늘 또 내 책상이 쓰레기로 덮였다. 선생님은 그냥 웃으셨다. 나도 같이 웃는 척했다. 연회장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박용철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그때 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이제라도 말해주세요. 봤잖아요.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 봤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애들 앞날이 망칠까봐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변명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졌어요. 오늘은 그 변명을 멈춰야 해요. 이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석에게 다가왔다. 당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생 망치려는 거야? 태석은 짧게 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되찾게 하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인간다운 감정을요. 지원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이제 떨지 않았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핑계를 대지 않았다. 연회장 한가운데에 오래된 진실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회장의 불빛이 조금 낮춰지고 음악이 멈췄다. 누군가의 손끝이 실수로 리모컨을 건드리자 스크린 위 영상이 전환됐다. 졸업사진이 지나가던 화면에 오래된 교실의 영상이 떴다. 누군가를 둘러싸고 비웃던 아이들, 구석에서 가방을 끌어안은 소녀의 어깨가 보였다. 그 소녀의 이름이 화면 오른쪽 아래 자막으로 선명하게 뜨고 있었다. 김지원.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야, 이거 누가 틀었어? 이민정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 속에서 웃음소리와 비명, 그리고 선생님의 무심한 얼굴이 번갈아가며 화면을 채웠다. 태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제가 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건 누구를 모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잊은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는 일기를 꺼내 한 문장을 읽었다. 나는 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지 몰랐다. 다들 웃었고 나는 울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든 지원의 눈빛이 화면 속 소녀와 겹쳤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 와서 이런 걸 왜 보여줘요? 다 끝난 일인데. 태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 가해자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연회장은 숨을 멈췄다. 박용철 전 담임이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나는 봤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 순간 스크린 속 마지막 장면이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태석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그 믿음을 되찾는 자리입니다. 그의 말 뒤로 긴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말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영상이 꺼지고 불이 켜지자 연회장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민정은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태석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명예는 행동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숨긴다고 다시 세워지진 않아요. 이민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그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파문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지 그때 나는 존재했다는 걸 말하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박용철 전 담임이 입을 열었다. 지원아, 미안하다. 그때 널 보고도 내 자리를 지키느라 아무 말도 못했어.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선생님, 그 말이면 충분해요. 이제라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태석이 테이블에 놓인 봉투들을 가리켰다. 여기엔 사과문 양식과 회복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서명은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망설이며 펜을 들었고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팔짱을 꼈다. 건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종이를 뒤집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때 이민정이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다. 누가 먼저 쓰면 덜 부끄러울까 해서. 그녀의 손끝에서 글씨가 천천히 적혔다. 미안합니다. 짧은 단어였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가 울음을 참듯 흐느꼈다. 지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누르던 기억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복수의 무게가 아니라 해방의 온도가 그녀의 가슴을 데웠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끝낼 수 있겠어. 그날 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지만 맑았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침묵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교실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서명 테이블 앞에 놓인 봉투들이 하나둘 비워지고 있었다. 몇몇은 서류를 뒤집어 놓고 자리를 떴지만 남은 사람들은 묵묵히 펜을 들었다. 종이 위로 사과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태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의 기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건우가 펜을 들고 머뭇거렸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지원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 30년 동안 누군가는 아직도 그날의 복도 끝에서 멈춰 있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용철 전 담임은 서류 한 장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부터 쓰겠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당시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가 서명을 마치자 주변에서 조용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민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나도 쓸게. 더 늦기 전에. 그녀는 몇 번을 고쳐 쓰다 결국 펜을 내려놓았다. 미안합니다라는 단어가 너무 짧아서 몇 초간 더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묘하게 시렸다. 분노도 복수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다. 마치 무너지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오래된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태석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고
오래된 긴장이 풀려 있었다. 당신이 해냈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거야. 그 순간 밖에서 새벽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번개가 잠시 연회장을 비췄다.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했고 누군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동창이라 부를 자격을 얻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지원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 연회장 구석에서 몇몇 이들이 남아 있었다. 태석, 박용철, 이민정, 그리고 건우. 테이블 위엔 반쯤 비워진 와인잔과 누군가의 눈물 자국이 남은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제 됐지? 건우가 낮게 말했다. 다 끝난 일로 이렇게 사람들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해? 지원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속이 시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오늘은 모두가 진실을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민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난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애들한테 휩쓸렸던 거야. 지원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 20해 동안 수백 번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말이 변명이 아니라 후회로 들리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용철이 입을 열었다. 지원아,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선생이면서 그걸 못했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다. 지원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과예요. 태석이 옆에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회복이에요. 누구는 기억을 잊으려 애썼고 누구는 기억에 갇혀 살았죠. 이제는 그 기억을 정리할 때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이민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지원아 고맙다. 넌 용서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일이에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교실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처음으로 진심이 있었다. 며칠 뒤 회색 하늘 아래 작은 도서관. 지원은 아침부터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동창의 서명서, 사본, 회복 프로그램 등록 명단, 그리고 태석이 정리한 진정서 초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태석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첫 장을 다시 쓰는 것 같아. 그녀는 프린터에서 나온 문서들을 봉투에 넣었다. 학교 기록 보안 신청서, 공식 사과문, 회복 모임 일정표가 함께 들어 있었다. 태석이 주소 라벨을 붙이며 물었다. 이걸 정말 전부 공개할 거야?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야 해. 감춰진 상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서관 창가에는 아이들이 우산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다. 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태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교육청 기록보안 담당 부서였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이건 학교폭력 관련 진정이신가요? 지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복원 신청이에요. 잊혀진 기록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봉투가 접수함 속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얽매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공기엔 묘한 맑음이 스며 있었다. 태석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그녀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빗방울은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새 출발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다. 봄비가 그친 오후 지원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장 너머로 교정의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거리고 오래된 교실 창문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몇십 년 전 그날 혼자 울다 돌아서던 복도와 같은 길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석이 있었다. 생각보다 그대로네. 응, 시간은 흘렀는데 냄새는 그대로야. 지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엔 지난 시간의 흔적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빈 교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칠판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낙서가 남아 있었다. 지원은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닦았다. 여기까지 왔네.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태석이 조용히 분필을 건넸다. 지원은 칠판 한쪽에 짧게 썼다. 나는 괜찮아요. 그 문장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처럼 보였다. 지워지지 않을 상처 대신 이제는 살아있는 문장이 남았다. 그녀는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당신이 그 아이들을 가르쳐 줄 차례야. 기억을 묻지 말고 빛으로 남겨줘. 그의 말에 지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복도 바닥을 물들였다. 그 빛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오랜 어둠 속에 있던 소녀는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교문을 나서며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짙은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 나는 내 과거의 증인이 아니라 내 미래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녀는 똑바로 걸어나갔다. 그 발걸음 뒤로 바람에 섞인 분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다. 그날의 아이가 오늘의 나를 완성시켰다. 며칠 후 지원의 도서관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다. 책장 사이에 마련된 둥근 테이블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아이를 둔 부모, 지역교사, 혹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웃들이었다. 테이블 위엔 기억과 기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놓여 있었고 그 첫 장에는 지원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끝내고 싶어요. 그때의 상처는 제 개인의 일이었지만 그 침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청중의 눈빛이 점점 집중됐다. 태석은 구석에서 카메라를 세우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안도, 그리고 오랜 동행이 남긴 미소가 섞여 있었다. 지원은 아이가 읽던 동화책을 펼쳐들었다. 용감한 아이는 괴물과 싸우지 않았다. 대신 괴물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것뿐이에요. 상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청중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야 조금 용기가 나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말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시간이 흐르자 도서관은 조용히 따뜻해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았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흩어지며 빗방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강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기억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난 뒤 도서관은 다시 고요해졌다. 책장 사이로 달빛이 흘러들었고 분필 냄새 대신 잔잔한 커피 향이 맴돌았다. 태석이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 참 잘했어. 지원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나도 알겠어요. 과거를 이긴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라는 걸. 그녀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멀리서 새벽 기차의 경적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는 그날의 아이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어른이 되었다는 걸.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보세요.